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8시 2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긴 연휴가 시작이 됐죠.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전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미국 증시는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이라든지 앞으로 더 당장의 목요일장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제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함께 대응을 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또 기준과 원칙을 좀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정,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결과 발표 이후에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근데 또 막판에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제한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조정이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좀 더 명확하게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설정해 갈 수가 있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AI 공포감이 지금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AI 관련된 종목군들, AI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군들의 이 도태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이 부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현상들, 그래서 이 부실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전에 있었던 이 호재가 아니라 이제는 호재가 또 악재로 변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결국엔 의도적인 측면들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항상 이 은행권에 대한 대출 부실 사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곧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게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에서 진행될 이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원전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자체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자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도 최근에 급락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나 이 실적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25% 하락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단 말이야.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예상치를 봤을 때에도 수준은 13조 원을 넘어서는 이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 3,900억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3,900억이 26년도에 대한 예상치고 이게 끝이 아니라 27년도, 28년도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최소한 1조 이상의, 그리고 2조까지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뭐 4천억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기대감 1조 그리고 2조 이상의 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또다시 이 특정 구간에서 저항받는 움직임 1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당장에 목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고점에 대한 또 시그널이 아닌가에 대한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금요일장에서 고가에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량을 던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요일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공격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윗꼬리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개인들의
이 투매 물량을 받아먹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도 358만 주가량의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 돈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외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이들의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이 외인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그리고 쇼커버 물량을 집어넣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일별로 체크해 봤을 때 어때요? 매도할 때 소량 매도했다가 매수해야 될 때 대량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야. 10만 주 매도하고 100만 주 매수하고 200만 주 매도하고 300만 주 매수하고 120만 주 매도하고 300만 주 매수하고 이런 것처럼 자, 계속해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9만 원에서만큼은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히려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오히려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들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 붙었을 때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 붙으면 결국에는 이 매도세가 조그만 변동성이 나타나도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량을 털어내야지만이 훨씬 더 가볍게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큰 변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으로 체크해 봤을 때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을 해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작은 변동성에도 이 고점과 저점에서 계속해서 이 매매를 토대로 해서 수십 %에 달하는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 지금 86,000원대부터 96,000원대까지 10% 이상의 이 변동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몇 번만 매수 매도를 반복해도 수십 %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했겠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수급이 조금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하고 매도해야 될 때 매수하는 엇박자 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외인들의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들과 함께 이런 자리들에서 고점과 저점에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들 10% 수익 볼 거 우리는 30% 이상의 수익을 30% 수익 볼 거 10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만 올라간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요. 이들과 함께 이런 대응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이 박스권 안에서만 수십 %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전부 다 제가 문자로 얼마 원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반복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여러분들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 있게끔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휴 시작이 됐고 월요일에서 이 수요일 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슈 체크와 그리고 외인들의 이 대응에 대한 이 자료들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자료까지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자, 두산이라고 미리 남겨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공유받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파동 안에서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사자마자 고통받고,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외인들의 포지션과 함께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졌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성그룹에 엮여서 안 간 종목을 못 봤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시세 분출 초입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그쪽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에 300%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가 200% 상승을 했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T도 100%. 지금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은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을 만나가지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했죠.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의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문자로 선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바로 선물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이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선물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할게요.